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노후 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5세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3월의 끝자락입니다. 창밖 매화나무에서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네요. 75의 나이에 이런 긴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보니 지나온 세월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어릴 적부터 꽃과 나무를 사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화원에서 자란 덕분인지 제게는 식물의 향기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꽃밭을 매던 그 순간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정원아, 식물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그 가르침을 따라 원예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플로리스트 과정을 공부하러 갔죠. 그곳에서 운명처럼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민석수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첫 수업 시간 그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왔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꽃이 피기까지 100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긴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의 진중한 목소리와 꽃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에 순간 가슴이 떨렸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제가 키우는 국화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는 제가 가꾸는 작은 화단을 찾아왔고 우리는 꽃과 나무 이야기로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답니다. 결혼식은 봄꽃이 만발한 4월에 올렸어요. 하객들에게 나눠준 작은 화분에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사랑도 식물처럼 정성껏 가꾸어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었죠. 지금도 그 화분들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신혼집 대신 우리는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외갓집에서 물려받은 2,000평 남짓한 땅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죠. 안정적인 직장 두고 무슨 농사냐. 젊은 것들이 미쳤다. 하지만 우리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자고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농사일은 생각보다 몇 배는 더 고됐고 날씨의 변덕스러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했죠. 첫 해 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모든 모종이 쓸려 나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아 한밤중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농장을 돌았고 밤늦게까지 농사 관련 서적을 읽었죠. 정원아, 우리가 실패하는 건 자연이 우리에게 더 배우라고 주는 숙제야. 그의 말처럼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더 깊이 배웠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5년이 지날 무렵 드디어 우리만의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장미 덧붙이기에서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백향원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남편은 늘 우리는 단순히 나무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점차 농장은 커져갔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20년이 지날 무렵엔 2만 평이 넘는 대규모 농장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정원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방문객들과 함께 농장을 돌며 식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장애인,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했던 원예치료 프로그램이에요. 말없던 아이가 자기가 심은 씨앗이 싹 틀 때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부부는 밤새 울었답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지닌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농장 일을 배웠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특히 조경에 관심이 많았죠.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한 후 지금은 큰 조경회사의 임원이 되었어요. 작은 아들 민호는 더 적극적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만의 화훼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은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큰며느리 수진이는 꽃꽂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일과 비슷해서 더 애착이 갔어요. 작은 며느리 미란이는 민호와 함께 농장 일을 하면서 농업 기술을 연구한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5년 전 봄철 장미 가지치기 철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장미가 특별히 예쁘게 피겠어. 마지막으로 들은 그의 말이었죠. 그날 오전 11시경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장미밭에서 작업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출혈이었답니다. 김정훈 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요. 우리 장미가 이제 막 꽃봉오리를 맺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빨간 장미예요. 7일간의 사투 끝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따금 중얼거리는 말 속에는 늘 장미와 정원이란 단어가 있었대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걸 전해주실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장례식 날 전국 각지에서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농장에서 나무를 사 가신 분들, 정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 원예 치료를 받았던 장애인, 복지관 아이들과 부모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꽃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특히 잊지 못할 것은 복지관 아이들이 가져온 작은 화분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도 꽃 가꾸세요.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농장의 적막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40년 넘게 함께 일하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늘 들리던 그의 발자국 소리, 장미밭에서 들려오던 콧노래, 저녁이면 맥주 한 캔 들고 들려주던 하루 일과 이야기,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지만 농장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거래처들과의 인맥,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재배 노하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쉽게 메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특히 어려웠던 건 급변하는 날씨에 대응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하늘만 봐도 다음날 날씨를 알 수 있었는데 저는 그저 일기예보만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예상치 못한 늦서리가 내려서 모종 대부분을 잃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이 번갈아 와서 도와주려 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큰아들 민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작은 아들 민호는 자신의 농장 운영으로 바빴죠. 점점 농장은 활기를 잃어갔어요. 거래처에서는 주물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줄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맞추는 것도 빠듯해졌어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농장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늘 그렇듯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달빛에 비친 장미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미도 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남편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날 아침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농장 정리를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 농장을 혼자 운영하기가 너무 벅차구나. 이참에 정리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큰아들 민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게 좋으시겠어요? 평생 가꾸신 농장인데. 작은 아들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 농장으로 오세요. 어머님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좋잖아요. 긴 대화 끝에 작은 아들 내외가 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화훼 농장이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작은 며느리 미란이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님 계시면 저희 농장이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손주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농장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오랜 단골들이 좋은 가격에 나무들을 사 가셨고, 직원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마지막 장미를 팔던 날, 저는 그 꽃송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남편과 처음 심었던 빨간 장미의 후손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농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텅 빈 온실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어요.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첫 나무가 있던 자리, 비 오는 날 둘이 숨어 있던 헛간,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휴게실. 여보,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던 정원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새로운 정원을 시작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이 산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 아이들이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새로 사시는 곳에서도 꽃 피우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답니다. 작은 아들네 집으로 이사하던 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였는데 전망이 참 좋더라고요. 거실 창 너머로 산이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작은 아들의 화훼 농장이 내려다 보였죠. 미란이는 제게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는 농장에서 일도 조금씩 거들었죠. 특히 즐거웠던 건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들려주는 식물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답니다. 할머니, 이 꽃은 왜 이렇게 예뻐요? 이 꽃에게는 비밀이 있단다. 할아버지가 처음 개발하신 품종이거든. 미란이도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덕분에 농장이 더 활기차졌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녁이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농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제가 농장 일에 의견을 내면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TV 소리가 크다며
리모컨을 가져가기도 했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도 점점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봄철 모종 심기 때 일어났어요. 제가 달력을 보며 이달 보름 이후에 심어야 해. 지금 심으면 늦설이 맞아서 다 죽어. 라고 조언했는데 미란이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니 괜찮다며 무시했죠. 예상대로 늦서리가 내렸고 모종 대부분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이는 오히려 제게 책임을 돌렸어요. 어머님이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농사는 과학적으로 해야지. 미신처럼 달만 보고 하면 어떡해요? 그날 이후로 농장 출입을 아예 금지당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쉬세요. 농장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공부에 방해된다며 못하게 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일기를 썼어요. 여보, 당신이 만든 장미는 잘 자랄까요? 제가 옆에서 보살피지도 못하고. 미란이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자연의 이치를 무시해요. 기계로만 농사를 짓겠대요. 어느 날은 제가 끓여둔 된장국을 아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았어요. 어머님, 저희 가족은 이런 촌스러운 음식 안 먹어요.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음식만 드세요. 40년 넘게 끓여온 된장국이 촌스럽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호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행복이 깨질까봐 그저 참고 견뎌보자 했죠. 하지만 미란이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가 갑자기 저를 차에 태웠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좋은데 모시고 갈게요. 바람도 쐬고 오시죠. 처음엔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풀린 건가 싶어 기뻤답니다. 차는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낯선 풍경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듯 가지를 뻗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평화의 집이란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농사일도 못 하시는데 우리 농장에서 뭐 하시겠어요?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미란이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0년 동안 정원을 가꾸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한 평의 땅도 없는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니.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한다니. 미란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농장 일에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머님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기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란이는 제 짐이라며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네주고는 요양원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시는 김정원 씨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고 떠나버렸어요. 마치 오래된 화분을 버리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제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서류 작성을 하러 간 사이 저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며 단련된 다리는 아직 저를 배신하지 않았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죠. 낯선 시골길을 무작정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절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정원의 의미를 지켜야 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을 어귀의 작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의 차였어요. 민호가 차에서 뛰어내려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들의 품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비에 젖은 옷자락이 아들의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니? 제가 물었더니 민호는 차량 블랙박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아내의 차를 봤다는 민호가 이상한 예감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해요. 영상 속에는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과 미란이의 차가운 말들이 모두 담겨 있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차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란이가 제가 몰랐던 사람이었네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란이는 현관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민호는 단호하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 끝이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다니.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은 민호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농장 한켠에 있는 작은 집을 새로 꾸며주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텃밭을 만드는 거였죠. 어머니, 이제 여기서 어머니만의 정원을 다시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텃밭이지만 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작은 정원을 가꾸며 다시 한번 식물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호는 제 조언을 존중하며 경청해주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요. 큰아들 민호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 우리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네요. 이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큰 며느리 수진이도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곤 해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예전 복지관 아이들이었죠. 이제는 제법 자란 청년이 된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희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꽃을 가꾸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심은 꽃씨는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 새로운 정원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정원은 이제 더 큰 의미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텃밭에서 모종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남편 생각이 더욱 깊어지지만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가 심은 꽃들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당신이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가꾼 정원은 결코 시들지 않나 봐요.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립니다. 텃밭의 새싹들이 비를 맞으며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정원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가꾼 정원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각자의 정원이 있을 거예요. 그 정원에서 어떤 꽃을 피우고 계신가요? 때로는 서리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해 가꾼 정원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테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답니다. 이 작은 텃밭을 치유의 정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식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되길 바라면서요. 남편이 늘 말씀하셨죠. 정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희망을 심는 곳이라고. 봄비가 그쳤네요. 이제 텃밭에 나가 모종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희망을 심습니다. 당신의 정원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면서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